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자국의 발전을 위해서 쓴소리를 하는 지식인이야말로 정말 그 나라에 필요한 인재일 것입니다. 정대위는 국제금융전문가이자 청와대학교 중국기업연구센터의 교수이기도 합니다. 그는 중국 경제의 문제점을 언급할 때마다 항상 한국을 언급하며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우닷컴, 북경주보, 덩신왕 등 여러 언론사에 최근에 낸 기고문을 통해 중국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미국과 중국의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조만간 미국을 초월할 것이라고 들떠있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왜 수많은 중국의 인재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중국의 인민폐가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가? 현재 중국은 미국을 따라잡는다며 단체로 도취되어 있다. 미국을 따라잡는 것보다 일단 아시아의 주변 선진국들을 목표로 삼는 것이 더 급하다. 발전 속도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듯이 일본보다는 한국을 염두에 둬야 한다. 지금 중국의 실력으로 한국을 잡는 데는 적어도 20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 과거 내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은 선진국이며 일반 서민들의 생활 수준이나 삶의 질이 확실히 중국보다 월등하다고 말을 하자 수많은 네티즌들이 무엇을 근거로 한국이 선진국이냐며 질문을 해왔다. 당시 나는 그들에게 GDP 32,000달러, 과학연구비에 사용하는 경비가 세계 선두권, 공업생산가치 세계 7위, 국제특허 신청 건수 세계 5위, 세계 500대 기업에 14곳을 올려 세계 7위임을 수치로 보여준 적이 있다. 그리고 나에게 반론을 제기한 네티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중국이 이런 한국을 추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의 반도체를 넘어서야 한다. 아니, 적어도 그에 견줄 만한 반도체 실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많은 이들은 한국의 발전상을 가볍게 보고 있지만 이는 어리석은 자들이 스스로 자아도취하는 결과물일 뿐이다. 또한 그 나라의 국민 교양은 경제 수준과 직결된다. 중국의 교양 수준은 후미에 위치하고 있다. 신용이 기본으로 전제되어야 하지만 중국에는 짝퉁 물건, 허위 학력, 가짜 신분증, 가짜 상표가 도처에 널렸으며 금융사기를 치는 사기꾼들도 천지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지금 중국은 멀리 미국을 볼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선두권에 항상 이름을 올리고 있는 한국을 먼저 연구하고 분석해야 할 것이다. 1982년 중국에서 태어난 금가구는 아시아 은행장을 역임한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금익군의 딸입니다. 금가구는 아버지가 보스턴에서 유학한 경험으로 인해 자신도 미국 유학길에 올랐으며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는 하버드에서 교수직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전했으며 이는 중국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 현재 중국이 몹시 흥분한 상태입니다. 중국은 그녀가 마지노선을 넘었다며 연일 그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금 교수는 언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말을 중국이 전했습니다. 중국이 이번 전염병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어버렸는데 하루빨리 전세계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의 공조가 중요하다. 나는 이러한 주장을 작년부터 줄곧 해왔지만 중국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것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 중국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이미 WHO에 관련 문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전염병을 극복했다고 자화자찬만 하고 있다. 중국은 전염병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지 말고 지금 물자가 부족한 나라에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무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을 위해 도움을 줘야 할 것이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전염병과 관련된 연구 결과물들을 반드시 세계와 공유하여 신임을 얻어야 할 것이다. 금 교수의 관련 글을 본 중국 네티즌들의 부들부들 반응을 안 볼 수가 없어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저 사람 아빠도 해고시키자. 얼굴만 중국인이지 완전 미국 사람들의 마음과 같군. 미국식 교육을 받고 미국에서 자랐으니 중국인이라고 볼 수 없어. 저런 딸을 키운 것이 부모의 일생일대의 실수. 저런 미국인에게는 중국 비자를 안 주면 그만이야. 중국 입국 막을게. 미국에서 잘 살아. 오늘 이후로 저 사람 중국으로 못 들어오게 막으면 안 되나요? 미국 축하해. 드디어 미국을 구할 여자를 찾았네. 내가 뭔데 그런 말을 해? 평생 입국 금지시켜야 해. 올해 3월 서방 국가들이 신장 위구르 자치군의 위구르족 인권 탄압을 이유로 중국 인사들의 제재를 가하자 중국 소비자들은 나이키, 아디다스 등 신장 위구르 자치구산 면화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글로벌 브랜드들을 대상으로 불매운동에 나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판 유튜브 여우쿠를 비롯한 인민왕, 서우닷컴, 황구시보 등을 비롯한 중국의 유력 언론들이 3개월이 지난 지금 나이키는 사상 최고의 영업 실적을 거두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올해 5월 31일까지의 매출을 작년 동기간과 비교해보면 445.4억 달러가 증가했고 그중에 중국에서만 82.9억 달러의 수입을 거둬들였는데 이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4%가 증가한 금액이라 전했습니다.
쉽게 말해 불매운동을 했지만 오히려 더 많이 팔렸다는 것입니다. 정강은 중국에서 상당히 인기 있고 지명도가 있는 교수이며 중국 공산당 상무위원이기도 합니다. 정강은 이와 관련하여 참혹하다며 다음과 같이 언론에 글을 전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자국산 자동차를 가장 좋아하는 나라를 예로 들면 미국과 한국이다. 특히 한국의 자국산 물품 애용 비율은 놀라울 정도이다. 지금 미국과 경쟁한다는 중국 국민들의 국산품 사용 현황을 보라. 자국민이 자국산 물품을 좋아하지 않는데 어찌 경쟁이 가능하겠는가? 이번 나이키의 결과는 중국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증거이다. 주변국에서 자국에 대한 자신감이 철철 넘치는 나라로는 한국과 일본을 들 수 있다. 나는 우리 중국인들이 한국처럼 나라가 어려울 때 금을 모아서 돕기까지 바라지 않는다. 이는 자국에 대한 자존심 문제이다. 2019년 일본이 한국에 대해 무역보복을 했을 때 한국은 콧방귀도 끼지 않았다. 그만큼 자신감과 자존심이 있기 때문이다. 나이키 불매운동이 일어났을 때 나이키의 CEO는 나이키는 중국의 것이고 나이키는 중국을 위해 물건을 만든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이런 말을 믿고 있는 중국인들이 선량한 것인지 아니면 무지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나는 이번 기회를 빌려 어느 회사를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단지 다시 한번 중국인들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싶다. 애국은 다른 것이 아니다. 자국산 제품을 지지하는 것부터 애국은 시작되는 것이다. 이 내용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솔직히 10만원 정도면 나이키 한 켤레 사는데 3년을 신어도 멀쩡하니까 사지. 외국 브랜드는 돈 있는 사람들이 사고 국산은 돈 없는 사람들이 사고 중국의 교육을 근본적으로 다 개혁해야 해. 한국처럼 우리도 민족 자존심과 자신감을 회복했으면 해. 애국하는 중국인들은 늘 참기만 하지. 한국이 일본을 대하는 것 봐. 우리와는 완전히 달라. 한국은 이미 저 작은 일본을 발밑에 두지 않았나? 한국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했던 것이 갑자기 기억나네. 만약 한국이 나이키 불매하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 화내는 것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 돈 있는 사람들은 그저 외국 브랜드를 좋아하는데 국산은 좀 수준을 올릴 수 없을까? 얼마 전 중국의 한 음악평론가가 가수 주걸륜의 지명도가 한국 가수들보다 더 높다고 잘못 알고 있는 중국인들이 많다며 유튜브에서 주걸륜 구독자 224만 명, 그리고 그가 최근에 올린 노래의 조회수가 72만 회, 반면 BTS의 구독자 수 5250만과 버터의 조회수 3억 8천 뷰를 캡처해서 올리며 다음과 같이 글을 썼습니다. 주걸륜이 20명 정도 있어야 BTS 한 팀과 같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과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지 않는 사회는 구성원들이 정확히 자신들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 중국의 지식인들은 바로 그 부분을 염려하는 것이 아닐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